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벨기에와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등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해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나토 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공동의 도전 과제를 공유하고 있다며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벨기에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과 관련해 강력한 국제적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벨기에 외무부의 대변인은 26일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VOE의 질문에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반복되고 있다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하는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을 규탄하면서 북러 양국 모두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 같은 북러 밀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유럽과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한국, 일본처럼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슬로베니아 외무부 대변인도 이날 VOA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북한이 제공한 모든 군사적 지원을 규탄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북러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와 영내 안보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우려스럽다면서 북러 간 무기 및 기술 이전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나토 동맹국이 직면한 도전은 전 세계적이라면서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야 하며 이들은 나토의 소중한 파트너로서 공동 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발트 3국의 일원이자 나토 회원국인 에스토니아 정부도 한국, 일본은 나토와 가깝고 생각이 비슷한 파트너로서 가치와 안보 도전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에스토니아가 포병 등 국방 조달 부분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한국과 협력을 유지하는 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무기 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에서 제공받은 포탄의 품질 불량으로 포신이 망가지고 포병이 부상을 입는 등 고전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0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탄약이 부족한 러시아 점령군은 북한에서 공급된 품질이 낮은 포탄과 박격포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품질이 좋지 않아 점령군의 총과 박격포에 포신 내부에서 탄약이 폭발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고 이로 인해 침략자의 무기와 인명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셉 버뮤데즈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러시아에 신속하게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략창고에 쌓아뒀던 오래된 전략물자와 급조된 물자를 보냈는데 중앙집권식 군수산업에서는 하달된 생산량을 맞추지 못할 경우 처벌받기 때문에 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품질관리 부실 문제가 늘 있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유럽 담당 선임 부국장을 역임했던 존 에라스 군비통제 비확산센터 선임 정책국장은 북한제 무기 결함과 관련해 북한은 주로 러시아와 중국의 무기를 모방해 무기를 생산하는데 복사본을 복사하면 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북한제 무기는 결함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크리스마스 아침에 서울이 하마스식 테러 공격을 받는 상황을 가정한 짧은 동영상을 유튜브를 비롯해 사회관계망 서비스 X와 페이스북 등에 공개했습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국인들이 좀 더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12월 25일 아침 9시 평화로운 크리스마스 아침을 맞은 엄마와 딸이 즐거운 마음으로 캐럴을 부릅니다.
사랑스런 딸의 모습을 촬영하던 엄마의 휴대폰에 경고음이 울리고 곧바로 밖에서 폭발하는 포탄의 소리가 엄습합니다. 전쟁의 공포에 휩싸인 엄마와 딸. 긴급하게 대피하지만 포탄과 총소리는 계속됐고 1시간 뒤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테러리스트에 끌려 나온 엄마는 피를 흘리며 어딘가로 끌려갑니다. 이후 영상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라는 자막이 뜨고 10월 7일 이스라엘은 하마스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아 어린이 등 1,200여 명이 살해당했고 240명 이상이 인질로 잡혀 가자로 끌려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이번 영상을 유튜브와 사회관계망 서비스 X와 인스타그램 등에 올리고 서울이 하마스식 테러 공격을 받는 상황을 가정한 1분 31초 분량의 이 영상을 게재하며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묻습니다.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 동아시아의 한국분들에게 가자 전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지난 10월 7일의 끔찍한 테러 사건을 재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물리쳐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친근한 배경을 통해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을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면서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행동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 종로에 있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는 한국 거주 팔레스타인인 등 아랍계 외국인들과 한국 시민단체 회원 등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습을 비판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10월 7일 전쟁 이후 이달 26일까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의 사망자 2만여 명을 포함해 양측에서 수만 명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 무기를 다량으로 들여와 사용했다고 이스라엘 방위군이 확인했습니다. 26일 가자지구 접경지인 이스라엘 크파르 아자에서 BOA 취재진과 만난 데이비드 바루치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은 하마스가 전 세계에서 무기를 들여왔다면서 그중 한 나라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We know that Hamas, like many other terrorist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has found weaponry from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much from North Korea, very much from Iran, and from Eastern Europe, and some even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We found all these weaponry. 다만 바루치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무기는 다른 나라의 군사 장비와 폭발물, 총기처럼 이곳에서 발견됐다면서 전 세계의 어떤 나라라도 자국 무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군 당국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할 당시 사용한 무기 중 10%가 북한산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주요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내각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영국의 주요 국가 기반 시설에 제기하는 큰 위협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내각부는 26일 의회 과학혁신기술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온라인 범죄는 규모 면에서 가장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 국가 행위자들이 영국의 주요 국가 기반 시설에 가장 고도화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 세계 국가연계단체의 부상, 공격적인 사이버 활동의 증가 등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난해 영국의 주요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내각부는 또 영국 국가 사이버 안보센터의 올해 연례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 내 각 부처와 이 같은 위협 평가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내각부가 이를 토대로 각 부처의 대응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줄로 지적되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미국 정부와 의회의 규제 노력을 업계가 방해하고 있다고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지난 18일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관련 주요 단체인 블록체인 협회 및 코인센터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업계 내 전직 관리 고용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특히 암호화폐 업계는 국방과 국가안보, 법집행 관련 분야에서 활동했던 전직 관리들을 고용해 암호화폐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 정부와 의회의 노력을 약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절반이 암호화폐 범죄를 통해 조달된다면서 암호화폐로 인한 위협을 단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북한은 지난 5년간 3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훔쳐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아 미국의 기독교 단체들이 북한의 신앙 탄압을 규탄했습니다. 미국 기독교 단체인 가정연구협회 에리엘 델터코 종교자유국장은 26일 VOA에 북한의 신앙 탄압은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면서 자유세계는 김정은 치하에서 고통받는 무고한 북한 주민들과 용감하게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의 제프 킹 대표도 26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은 총알과 밧줄, 칼날로 둘러싸인 하나의 거대한 수용소로 김씨 왕조가 70년 동안 북한을 통치하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북한이라는 국가는 본질적으로 지속 불가능해 결국 김씨 왕조는 실패하고 북한은 다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